지금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높다고는 하지만은 달러 가치가 거의 바닥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더 이상 환율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미국 주식시장이 보통은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러가 떨어지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같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도 싸고 달러 가치도 싼 그런 시기라서 미국 주식을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6, 7월이나 아니면 올해 말에 또 반등을 하게 되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환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지금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높다고는 하지만은 달러 가치가 거의 바닥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110이 넘어가다가 요즘은 100도 깨지고 100이 원래 중간값이거든요. 지금 98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환율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미국보다 좋아지거나 아니면 미국 경제가 더 악화되거나 이러면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 환율이 가장 낮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달러가 떨어지면 미국 주식시장이 보통은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러가 떨어지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같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도 싸고 달러 가치도 싼 그런 시기라서 미국 주식을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자, 원래는 저는 달러가 쌀 때 미리 달러를 좀 확보해 놨다가 시간차로 좀 주식이 떨어질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적정 주가 밑에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달러도 좀 싸고 주식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즘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은 6, 7월이나 아니면 올해 말에 또 반등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전망은 5,700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옛날보다 많이 낮추긴 했습니다. 뭐 6,500, 6,400 이렇게 평균적으로 가져갔는데 지금은 5,600, 5,700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S&P 500이 5,3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정 주가보다도 싸고 올해 목표 주가도 아직 달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사면은 그래도 10% 정도 수익을 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2월부터 5월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긴 해요. 아직은 관세 정책이 완전히 정해지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 90일 유예했기 때문에 4월 8일부터 아마 7월 8일까지 그 협상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관세가 정해지면은 그 효과가 뭐 9월이나 10월쯤에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흔들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심할 때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은 적정 주가보다 싸면은 조금씩 줍줍하면서 분할해서 당연히 사야겠죠. 그러면은 연말쯤에는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모아가기 좋은 주식은 무엇인가요? 모으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적정 주가 위로 올라가면 열매도 따셔서 자산 배분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조금씩 모아 가실 거면 지금 이제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 아니면 가치 투자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적정 주가보다 쌀 때 하나씩 조금씩 줍줍해 가지고 모아 가시는 게 변동성이 아무리 있어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이 파도 밑은 고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 밑으로 들어가서 싸게 산 주식들은 위에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항상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정 주가보다 싼 주식들이 보이면 그런 주식들을 모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죠. 좋은 주식을 적정 주가보다 싸게 분할해서 사라 이런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좋은 주식을 미리 한 10개 정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뭐 빅테크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뭐 은행주들 공부를 했다. 뭐 아니면은 같이 방어주들 중에서 나는 5G와 관련된 버라이즌이나 뭐 AT&T 뭐 이런 걸 공부했다. 뭐 아니면 뭐 방어주인 월마시라든지 코스코나 이런 쪽으로 더 가져가겠다. 아니면 제약주 난 다이어트 약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뭐 공부를 하시는데 자 일단은 다들 좋은 주식인데 이런 주식들의 적정 주가까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거보다 싸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하기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이미 2015년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3년부터 챗GPT, 자, 이런 게 나오면서 생성형 AI가 수익을 자, 조금씩 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왔고요. 클라우드 쪽은 당연히 자, 빅텍들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자,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이죠. 자, 지금 뭐 양자 컴퓨터도 2029년부터는 수익을 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자, 인공지능을 개발을 잘하고 있는 뭐 팔란티어라든지 스노우라든지 세일즈포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증강현실, 가상현실, 드론, 뭐 양자 컴퓨터 뭐 등등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 이런 분야들에서 주식들을 잘 공부를 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끔 종목들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주식이라는 걸 알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테슬라가 좋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아, 애플이 좋아 이런 얘기를 듣는데 대부분은 그 주식이 좋은 것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주식인 건 아시는데 그 주식이 얼마에 사야지 적절한지를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미디어라든지 유튜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래 목표 주가만 보고 주식을 아무 때나 사면은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은 지금 아무 주식이나 사도 굉장히 싸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은 주식을 굉장히 비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뭐 2030년까지 2,000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400불이 되든 500불이 되든 싸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고점을 잡고요. 2,000불이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1,000불이 가더라도 500불에 사면은 두 배밖에 수익을 못 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5년이면은 15%씩 수익을 내면 두 배의 수익을 내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면 맞긴 한데 자, 만약에 적정 주가인 234불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좀 싸게 사면은 이게 나중에 1,000불이 되면 4배의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정한 주가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적정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 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절대적 밸류에이션 뭐 DCF로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밸류에이션 뭐 주당 순이익에다가 적절한 멀티플을 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뭐 모멘텀도 좀 봐주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주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거보다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그 회사의 호재하고 악재만 따라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좋다. 근데 그 회사에 호재가 났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시고 그래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뭐 비싸게 산다든가 450불에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아니면은 그 회사에 악재가 있거나 산업에 악재가 있거나 뭐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주가가 막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이제 악재가 터졌으니까 주식을 사면 안 돼. 너무 위험해 보여. 그냥 그런 뭐 이유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호재 악재를 따라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악재가 터졌을 때 주가가 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사야 되고 오히려 호재가 터졌을 때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주린이들은 대부분 이걸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거랑 반대로 하려면은 적정 주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은 이제 호재나 악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뭐 많이 가야 이제 며칠이고요.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떨어져도 마치 가야 며칠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아시면 호재 악재를 자꾸 따라다니시고 유튜브를 많이 보면 볼수록 본인이 이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더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적정한 주가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가를 보고 호재 악재를 따라다니고 그다음에 주가를 보고 있으면 감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주식이 10%확 올라가면 그걸 안 기뻐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더 사지고 싶고 뽀모를 겪게 되죠. 그래서 나만 빠지는 거 아니야. 그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를 보고 있는데 주가가 확 떨어지면 기분이 되게 나빠지죠. 기분도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악재도 터졌고 마침 그러면 주식을 팔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웬만하면 허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주가는 허상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 책에도 적어놨는데. 그래서 주가를 보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주가보다는 객관적인 적절한 주가. 그래서 사과가 5천 원짜리면 이 5천 원짜리보다 비싼 사과가 5천 원보다 만 원 되면 안 사 먹죠. 자, 5천 원보다 싸면은 뭐 2,500원, 3천 원이면 싸게 사 먹을 수가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주식을 투자라고 생각해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옷을 사고 팔듯이 뭐 차를 사고 팔듯이 주택을 사고 팔듯이 사과를 사고 팔듯이 매매하는 거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적정한 주가보다 싸게 산다. 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감정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주식이 처음인 분들이 알면 좋을 5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투자의 원칙이 있는데, 이제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라는 걸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이 저희 이제 장기적인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은퇴 이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 인생에도 목적이 있듯이, 투자에도 좀 목적이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학교를 짓는다든가, 은퇴하고 뭐 여행을 다닌다든가, 1년에 얼마 정도는 필요하다. 자, 이런 거를 계산을 하고, 보통은 경제적 독립을 이루려면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은 빼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행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제 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적인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제 회사가 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골고루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 10년 이상 최소한, 저는 한 30년 정도 잡고 10억에서 12억을 만들 거를 이제 보통 권유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월급을 적립식으로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거보다 짧게 한 20년 정도 이제 걸려서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1억이 있다면 10%씩 이제 수익을 내 가지고 이제 그런 목표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산 배분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나눠 두시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초기에 투자금이 적을 때는 이걸 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보통은 자기 나이만큼의 안전자산을 확보해 놓는 게, 미국 시장에는 앞으로 30년 투자한다 그러면 기회가 최소한 6년에 한 번씩 큰 폭락장이 오면서 기회가 계속 오거든요. 2년에 한 번씩도 조정이 한 10%씩은 꼭 오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기회를 잡는 게 오히려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산 배분을 해놓고 본인의 나이만큼 이런 안전자산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주식이 떨어졌을 때 기회를 잡고 줍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쓰게 되면 안전자산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열매를 따서 다시 채워 넣는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월급에서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넣으면서 현금 비중을 다시 늘려놓는다든가,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는 걸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 그러는데, 자산 배분을 잘하면 할수록 투자에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돈을 잃지 않고 돈을 계속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최소한 10개 정도는 공부하고 분산해서 투자해라. 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투자 자금이 적다 이럴 때는 이제 종목을 적게 가져가지만은, 자,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위험을 좀 분산시켜 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섹터별로 이제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 개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분할해서 매수하고 분할해서 매도하고 이런 것도 강조할 수 있고, 저는 항상 이제 적정한 주가를 계산해서 그거보다는 싼 가격에서 한 5번에 걸쳐서 나눠서 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더 얘기를 드리면은, 욕심도 부리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주식 시장이나 주가를 함부로 예측을 안 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증시 폭락이 또 왔을 때 줍줍하면 좋을 종목은 무엇인가요? 폭락이 오면은 많이 떨어진 게 결국에는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긴 좀 힘든데, 일단은 본인이 10개 정도 공부를 했을 때 그 종목들의 적정 주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멀티플 프리미엄을 얼마로 줄지는 굉장히 주관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 방식으로 DCF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EPS에다가 멀티플을 곱해서 할 수도 있는데 모멘텀이나 차트도 보고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 일단은 적정 주가를 다 계산을 해 놓으시고 그것보다도 이제 싼 주식이 나타나면은 그때 사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이 일단은 세금 감면도 되고 거기에다가 보조금도 계속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작년 11월, 12월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수포로 돌아갔죠. 지금은 특별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의외로 처음에 저희가 생각한 거랑은 틀리게 지정학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오히려 방산 쪽에 이제 전투기나 드론을 파는 이런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에어로바이런먼트 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투자기관들이 수수료를 많이 챙기면서 수익을 또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행 쪽은 어차피 베이즐 3가 없어지면서 이제 은행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니까 은행주 쪽도 좀 수혜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관세와 관련돼서 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관세와 관련이 없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조금 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그나마 잘 하고 있고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또 기름값도 올라가면서 정유주들도 자, 요즘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외로 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투자를 더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 같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런 기업들도 의외로 또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정이 오면은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일시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만약에 7월 9일 이후에 관세가 생각보다 좀 덜 나오고 국제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의회에서 세금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통화량이 풀리게 되면은 기존의 관세 때문에 좀 영향을 받던 그런 기업들이 의외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섹터나 이제 이런 관세 문제 때문에 함부로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적정한 주가를 잘 보고 있다가 조금 그거 밑으로 떨어지면 어차피 싸다 안전마진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요? 주린이 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분야는 목표 주가나 그 회사의 전망만을 보고 무작정 주식을 사고 보는 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시작할 때는 공부를 하고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하고 그 밑에서 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1단계가 좋은 주식인지 나쁜 주식을 판단을 하는 건데 좋은 주식인지만 판단을 하고 그 주식을 아무 가격에나 함부로 막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은 주식시장이 좋을 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반등했을 때 좀 좋아 보일 때 들어온다든가 올해 2월처럼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라든지 작년에 11월, 12월처럼 많이 올라갈 때 이럴 때 또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는 좀 올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결국에 주식은 원래 적정 주가대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실 때 좋은 주식인 것까지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 회사의 펀더멘탈에 맞춰서 얼마나 가격을 가져가는 게 적절한 가격인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하실 때 냉장고를 사든 옷을 사든 사과를 사든 적정한 가격을 알고 그거보다 싸게 사려고 할인할 때 사려고 노력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매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일반 상품을 사고 파는 거랑 다르게 보지 마시고요.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정한 주가보다 싸게 사려고 자 노력을 하십시오.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상장 이전에 시리즈 A, B 펀드를 자 모집할 때 투자를 한다던가 자 아니면 상장 바로 할 때 자 그때 조금 사시면은 처음으로 본인이 그 회사의 주식을 사기 때문에 투자가 되겠죠.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주식을 사고 파실 때는 누군가가 파는 주식을 사기 때문에 매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인사이트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환율 시대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이제 달러가 좀 약화가 되면서 환율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요럴 때 달러를 확보를 해 놓고 주식은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달러만 사 놓고 약간 시간차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이라도 빠지고 환율이 이제 떨어지면은 한국 자산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니까 한국 주식을 좀 샀다가 그러다가 달러가 많이 떨어지고 한국 주식도 많이 올랐으면은 그거를 조금 현금화 해가지고 이제 미국 달러를 조금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좀 떨어지면은 그거를 또 사고 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달러만 또 사들고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단기 채권하고 현금으로 이루어진 이제 머니마켓 펀드죠. MMF라든지 요거랑 비슷한 ETF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꾸준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제 환율 변동에도 현금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시간차로 달러 확보랑 주식 사는 거랑 시간을 두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식으로 월 1천만 원 벌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월 1,000만 원씩 벌려면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는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년 10%씩 수익을 낸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한 3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10년 정도 걸려야지 1억이 모아지는데요. 그때 1억을 모은 이후에 복리 효과로 꾸준하게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더 투자를 하시고 이제 월급을 계속 넣게 되면은 12억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제 돈을 뽑았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죠. 그 이후에도 스파이 같은 ETF 있죠. S&P 500 같은 데만 넣어놔도 매년 10%씩은 이제 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런 데 잘 투자해 놓으면은 매년 1,000만 원씩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은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의료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100세 이상까지 사는 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30년 정도 20살에 시작하면 50, 뭐 30살에 시작하면 60, 40에 시작하면 한 70 정도의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이후에도 30년 최소 이상을 1,000만 원씩 빼면서 자,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서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는 어떤 분께 추천드리나요? 이 책은 소설처럼 쓴 책인데요. 수민이가 제 딸 이름입니다. 지금은 9살인데 이제 이 소설에서는 33살로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33살 정도의 10만 불, 한 1억 4천만 원 정도를 자 모은 회사원, 뭐 일단 변호사로 해놨는데 요 회사원이 나중에 은퇴 한 30년 정도 될 때까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가를 계절별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6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지금이 6월이니까 이 책에 따라서 이제 적립식으로 어떻게 분할해서 살 수 있는지, 적정 주가보다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전략적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할지, 뭐 효율적 시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계절별로 뭐 6월, 9월, 10월에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매매 기법처럼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거시적 상황, 정치적 상황을 두고 올해 2월까지 써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시 흐름을 적용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